네, 오랜 시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또 좋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서는 현대 한국의 위기와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사용이 확대가 됐는가, 또 관련되어서 왜 질병이 거의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가, 또 글리포세이트와 질병이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패턴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글리포세이트와 환경 생태의 교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리포세이트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일부의 제목을 현대 한국의 위기와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오려드 선생님하고 우연히 뵙게 되면서 오려드 선생님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GMO에 대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관련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정말 이거 놀랍다, 그리고 약간 공포스럽다, 또 내지는 음모론, 여러분 음모론 아시죠? 음모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음모론이다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거 음모다, 이거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과 유전자 조합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한국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작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기 수녀님들께서도 4분 오셨는데 5분 오셨구나. 저 오른쪽에 수녀님한테만 찍어볼게요. 수녀님, 현대 한국인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수녀님. 네, 공동체의 위기요? 네, 좋아요. 공동체의 위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옆에 수녀님.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거리 문제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옆에 수녀님. 글리포세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수많은 질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협하고 있어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19년도죠?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예, 400조보다 약간 더 됩니다. 428조 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2018년에 경상의료비, 다시 말해서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28조 원인데 의료비가 141조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428조 원 중에 141조 원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네? 428조 분의 141조 하면 얼마죠?
네? 30%요? 그렇게 많이 되나요? 좋아요. 25%에서 35%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의료비 중에 60%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141조에 60%면 대략 한 100조 정도 되죠? 네, 제약회사로 나가요. 제약회사, 약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회사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100조 가량 되는 약값이 어디로 나가고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조. 100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저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하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아먹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린 고등학생들한테 등록금 내라고 뺏어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상교육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조 원이에요. 2조 원. 단 2조 원. 단 2조 원 죄송합니다. 2조 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00조 원이 물론 100조 원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될지도 모르지만 다국적 회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비가 앞으로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점점 증가합니다. 삼척동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의료비가 앞으로 더 증가를 할까요? 네, 고령화. 그죠? 또 숨어있는 이면. 오늘 발표할 주제인 글리포세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커넥션을 짜서 카르텔로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멸종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가? 그러한 음모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면 우리 자손들이 지속 가능한 국가를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먼저 GM 작물, 유전자 조작 작물이 1996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95년에 1.7 100만이죠. 170만 헥타르 있는데 지금 거의 100배가 증가를 했어요. 2013년에만. 지금이 2019년이니까 이런 증가 추이대로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170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GMO 수입량이 207만 톤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GMO가 계속 세계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GMO가 된 작물들을 수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식량 자급률 추이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급률은 밀의 경우 0.7%예요. 99.3%를 수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옥수수는 0.9%, 그러니까 99.1%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콩도 10.3%인데 그러면 89.7%를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GMO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거는 거의 100%가 GMO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MO가 무슨 GMO냐?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GMO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GMO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확실하게 심각한 문제는 GMO,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글리포세이트를 듬뿍 뿌리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식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선천 기형 질환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임 환자도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1989년에 8.6명에서 2010년도에는 82.6명이에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60대 이상 자살률은 지금 현재 10년째 1위예요. 그리고 2위와의 차이가 거의 2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글리포세이트가 정말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에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를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글리포세이트는 앞서 많은 훌륭하신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대로 제초제로 처음에 사용이 됐어요.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제초제로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해도 GMO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O 작물이다라는 것은 곧 글리포세이트를 상당 수준 고농도로 함축한 식품이다의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콩, 거의 100%의 콩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또 옥수수, 또 밀가루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추수하기 2주 전에 뿌리면은 미리 죽기 때문에 자연 건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추수 직전에 글리포세이트를 왕창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 쉬운데 문제는 추수 전에 직전에 뿌리기 때문에 고농도로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25일 정도 배를 타고 오는데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고농도의 방부제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욱 심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3부에서 발표드리겠지만 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 증가는 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자폐증, ADHD, 치매 등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글리포세이트는 세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포에게. 세포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포설? 셀시어리? 세포설의 핵심이 뭐죠? 모든 생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가 세포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고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앞서 발표드린 대로 다른 발표자가 발표하신 대로 글리포세이트는 1950년도에 스위스의 화학자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용처를 양리적인 응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1년에 다른 회사에 계속 팔려나갔는데 1970년대에 몬산토의 존 프란츠라는 사람이 제초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1974년에 몬산토에서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적 제초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특정한 작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뿌리면 모든 작물을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은 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물이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기 전이나 아니면 추수를 하고 난 이후 이때만 사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몬산토가 1996년에 라운드 업 레디라고 불리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 면 재배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 조작 물질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는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뿌리지 못했는데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유전자 조작 물질을 만들면서 재배를 하는 중에도 마구 뿌리게 됐다는 겁니다. 글리포세이트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 여기 왼쪽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얘가 글리신이라는 구조예요. 그런데 글리신에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카르복시기는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 N극이 생긴 거예요. 구조가 N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미노기는 플러스극이에요. 그래서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N극이 하나 더 붙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석처럼 됐기 때문에 금속이 쉽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속이 쉽게 달라붙는 물질을 킬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는 처음에 하수에 막힌 거 있잖아요. 하수에 금속 오폐수가 막혀 있는데 그걸 뚫기 위해서 원래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식물 제초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1970년대 초에 글리포세이트는 식물에서 방향족이라는 벤젠과 같은 모양을 가진 구조물의 아미노산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인체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가 방향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시키미산 경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이 시키미산 경로, 다시 말해서 방향족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시키미산 3 인산 효소와 결합해서 기능을 차단시켜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시키미산인데 이렇게 아미노산, 방향족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식물이 이 시키미산이라는 녀석으로 원료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글리포세이트는 이때 시키미산이 방향족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글리포세이트가 이 효소와 결합을 해서 얘들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합성효소인데 이 합성효소 사이에 여기에 글리포세이트가 끼어가지고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요. 구조가 변형이 되면 기능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물들은 죽는다. 그런데 그러한 경로가 식물에 있고 미생물에도 있고 곰팡이에도 있는데 동물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동물에게 해가 없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우리 인체의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28,000가지예요. 또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현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만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10만 종류나 되는 아미노산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10만 가지가 만드는 경로는 10만 가지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단지 그 많은 대사 경로 중에 한 가지가 인체에 없다고 해서 인체에 무해할 거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을 재배하기 전이나 추수 후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비선택적 제초제이기 때문에 곡물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몬산토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글리포세이트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들고 상표명을 붙였어요. 라운드업 레디라고. 그리고 바이엘사에서 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이 바이엘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몬산토는 바이엘의 합병이 됐어요. 독일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몬산토가 만들어가지고 글리포세이트 유전자 조작식물도 만들고 글리포세이트도 만들고 특허를 얻어가지고 수십 년간 이윤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고 또 올해 7월인가 8월 달에 미국 법원에서 발암물질로 판정을 하고 징벌적 배상까지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몬산토는 미리 바이엘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관계를 모호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빨리 아주 저는 사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내용들을,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흐름이 이제 좀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 효소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시키미산 관련 효소가 글리포세이트와 결합하지 않도록 변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글리포세이트 사용 확대와 질병의 원인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곡물 증가가 지금 90% 이상 생산되는 곡물에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이 되어 있어요. 90% 넘죠? 이게 2012년도예요.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콩과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거의 비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파란색은 GMO 콩이고 빨간색은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에요. 거의 똑같이 패턴을 만들고 있다. 또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글리포세이트도 마찬가지다. 노란색은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그리고 녹색은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옥수수예요. 또 지금 세 개를 합해가지고 옥수수, 콩, 면화를 합해서 증가 패턴이 글리포세이트와 사용과 거의 똑같이 패턴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글리포세이트는 법적인 허용 수치가 있을까? 최대 잔류량 허용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량을 보면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25, 10, 어떤 건 200, 20, 30. 그런데 가축 사료로 사용될 때는 거의 100배 이상, 10배에서 100배 이상 허용치가 증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은 먹이 사슬의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은 농도가 10배 내지 1000배까지 증가를 하죠. 그런데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농도를 기준치를 10배 내지 100배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함량은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논리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국민들은 계속 질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고 2018년 경상의료비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141조. 1인당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279만 원이에요. 평균. 2018년도 공공, 국가, 정부하고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평균 1인당 얼마라고요? 279만 원이에요. 그런 4인 가족이면 매년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어디로 가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점점 부유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지죠. 그죠?
지금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진핵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핵세포의 의미는 이 세포가 있으면 안에 핵막이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 이런 세포를 진핵세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핵세포의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데기 같이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세포,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을 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보통 하나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세포가 있는데 이 핵 바깥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생화학 에너지 단위가 A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포질에서 발효로 2개의 ATP를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은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ATP를 2개를 만들어요. 이때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 같은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더 산화가 되면서 32개의 ATP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세포는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소들과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있는 세포에도 결합을 하면 뇌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겠죠. 췌장에 있는 세포에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당뇨가 되죠.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그죠? 또 관절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관절염이 되겠죠. 그죠? 피부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하면 피부 질환이 되겠죠. 그죠? 간에 있는 세포에게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질환이 되죠.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에게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질환이 되는 거예요. 혈관에 있는 세포들과 결합하면 혈관 질환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질병은 지금 현재 글리포세이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문헌에 의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GMO 작물을 개인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정부에서 GMO 작물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회에 혼란을 준다고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GMO 작물을 조사해라. 싫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너도 못해. 왜? 사회에 혼란을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GMO 작물은 100% 글리포세이트예요. 지금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관계인데 이런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가 되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코티졸,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이런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다 콜레스테롤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합성에 글리포세이트가 방해를 한다. 인체 내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말단 호르몬 기관의 모든 호르몬 체계를 교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생성 과정이 지금 해당 과정 TCA,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뉘는데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전자전달계에 있는 햄철과 결합을 해가지고 시토크롬과 결합을 해서 문제를 만든다. 그 부위가 여기 나와 있죠. 콜레스테롤, 바이오신세시스, 콜레스테롤 합성, 스테로이드 생합성, 담즙 생합성, 그리고 비타민 A, 또 비타민 D, 트롬복산,
아라키돈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과정에 교란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는 인산기가 있어서 여기서 수소이온이 방출돼요. 그래서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를 생성시킨다. 그래서 혈액 내의 pH를 전부 다 교란시킨다. 또 아까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킬레이트예요. 킬레이트는 별다른 게 아니라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석에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그런 성질이 강하게 만들어진 게 킬레이트다. 그래서 금속을 쉽게 흡착해가지고 흡수를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체 내에는 인체나 생물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화학 공장이에요. 그죠?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단 말이에요. 그 생화학 반응의 핵심은 효소죠. 효소의 중심은 금속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하나다 할지라도 그 마그네슘 하나는 인체에 밝혀진 것만 300종류 이상의 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그네슘 하나가 부족해지면 인체 내에 300개의 효소가 기능이 다운되는 거예요. 저하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체 전반에 교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눈 밑에 떨리는 거. 그죠? 또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을 만들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지금 조사된 것 중에 하나는 망간이 뇌신경 발달에 중요한데 글리포세이트가 망간과 결합을 해가지고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은 사람은 체내 망간 수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간이 문제가 되냐? 망간은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역할하는 효소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에 여성 갑상선암 증가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죠? 그죠? 뭐 한 달에 건너가지고 갑상선 혹이다, 암이다. 그러죠?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통계적으로는 갑상선암이에요. 또 망간 결핍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탐산도 과잉 생성하게 돼요.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흥분성과 억제성이 있어요. 아까 앞서 발표하신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가바가 억제성이에요. 흥분성의 대표 70%,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70%가 글루탐산이에요. 비율을 두자면 자동차가 있는데 가속 페달은 글루탐산, 브레이크는 가바예요. 그럼 고속도로 110km 밟고 달리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인체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가 나와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바 섭취량이 줄어들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또 충동 조절 장애, 폭력 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원래 가바가 제대로 생성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었을 범위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제어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인체 내는 대뇌 심피질이 사람의 경우는 6겹이에요.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파충류는 3개 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질과 백질이 있는데 이 백질에서는 축색이 있기 때문에 미엘린화가 돼서 세포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망간 결핍이 되면 지금 백질에서 세포들이 이상 증식을 하게 됩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증가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교란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뇌세포가 이상 증식을 해서 자폐아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가 내면화돼 가지고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글리포세이트가 재활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가 비활성인데 결합을 해서 알파 베타 활성형이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크리스탈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망가진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으면은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뇌 기능과 면역 기능이 포함되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는 분해되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리포세이트는 분해돼서 포름알데히드 아미노산 암모니아로 만들어진다. 혈액 상태를 비정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런 글리포세이트는 실제 규정이 허용량이 여기인데 실제로는 훨씬 적은, 지금 거의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 이하, 기준보다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 심지어는 100,000분의 1 이하로도 호르몬 내분비계를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킨다. 신장, 간, 글리포세이트 용량이 증가할수록 돌연변이가 증가한다. 또 적혈구에도 영향을 준다. 글리포세이트는 단지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내분비계도 교란을 하고, 또 방향정 아미노산 합성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호흡사슬도 손상시키고, 또 금속과 흡착해서 킬레이트 역할도 하고, 지금 여기 밝혀진 것 이상의 수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인체의 세포를 교란시킨다. 그래서 인체에 수많은 질병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질병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실 게 지금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글리포세이트 추이선이에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간암이에요. 지금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R값은 0.9596인데 통계적으로는 R값을 제곱한 거, R스퀘어라고 그러는데 0.9596 곱하기 0.9596 하면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글리포세이트가 간암을 예측하는 퍼센트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의 99%. 또 신장암도 패턴이 똑같죠. 막대는 신장암인데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그 시기가 90년대 이후부터 급증을 해요.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이 개발된 시기와 동일한 거죠. 지금 방광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추이선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한 20이나 30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96년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꺾여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 상식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게다가 통계적으로도 지금 R값이 0.9 이상이에요. 갑상선암 R값이 0.988이에요. 거의 100%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글리포세이트로 갑상선 암의 추이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99% 이상.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 수, 또 허혈성 신장 질환들, 또 비만 사망자 증가, 당뇨 증가, 고지혈증 사망자. 왜 그러면 고지혈증에 문제가 있을까? 인체가 제대로 대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이상 저장이 되면서 혈액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신장질환 사망자. 인체에서 신장이 가장 큰 손상을 입는다. 왜냐하면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간보다 3배 정도 신장의 독성이 더 강하다. 글리포세이트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먹으면 혹시 이렇게 골반이 아프신 분 없어요? 밀가루 먹으면은 골반이 아파요, 이거. 글리포세이트를 해독하려고 신장이 힘드니까 관련된 신경계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염증성 장질환. 그죠? 글리포세이트가 시키미산을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키미산 경로는 식물, 또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생물. 그죠? 장 내 미생물 균총이 완전히 손상된다. 그로 인해서 장 내 유익한 균총들이 인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유해균이 침입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인체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95%가 장 내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 소아관 감염 사망자, C형 감염 증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면역세포도 세포잖아요. 글리포세이트가 면역세포도 기능을 손상시키니까 원래대로라면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해서 외부에 침입하는 미생물들을 잘 잡아먹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감염이 되는 거죠. 어린이 자폐 증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신경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매 사망자. 우리나라의 치매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80만 명이래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 발표자가 말씀하셨죠? 80만 명 생기면 플러스 80만 명 이상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죠? 그죠? 심혈관 질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당뇨 환자는 500만이 넘습니다. 암 환자는 200만이 넘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상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민을 가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되면은 조만간 IMF 따따블 이상 나와요. 매년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얼마를 가져간다고요? 100조씩 가져가요. 100조 원. 단신 계산으로. 그러면 이 나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요. 또 그 비용이 앞으로 줄어든다고요? 아니요. 급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알츠하이머 사망자 증가. 똑같죠? 패턴이 빨간색이 글리포세이트, 막대 그래프가 알츠하이머 사망자. 상관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계수 코에피션트 R 값이 0.998인데 R 스퀘어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와요. 글리포세이트로 예측할 수 있는 질병들의 퍼센트. 지금 티로이드, 갑상선 암은 97.6% 예측할 수 있다. 지금 간암은 92.1% 글리포세이트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글리포세이트의 섭취를 줄이면 이 암들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골수암까지, 백혈병도 77%. 우리나라 5세 이하 사망자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5세 이하? 백혈병이에요. 원인 모르죠? 글리포세이트가 그 원인의 대략 77%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GMO와는 또 상관관계가 있다. GMO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종합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PPT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또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를 보시고 여기 레퍼런스가 있어요. 저널 오브 오르가닉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원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칼라로. 정말 약간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리포세이트가 노출되면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 건너뛰어가지고 급증한다는 거예요. 기형 쥐들이. 지금 저희 애들 20대 이하 지금 글리포세이트에 엄청 노출되어 있잖아요. 걔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기형아가 아주 급증하게 된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또 관련돼 가지고 실험 사이언티픽 리퍼치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올해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글리포세이트에 일일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조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산모에게 태어난 애들은 머리둘레가 적다, 작다. 그래가지고 기형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글리포세이트는 식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땅과 하천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전멸시킨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천에서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식자재가 수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몬산토에서 글리포세이트 특허가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량이 더 많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과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 미국의 조사에 하면 파산자의 70%가 의료 파산자예요. 그런데 KBS의 보고에 의하면 의료로 인한 가정 파산자가 미국은 2%인데 한국은 3.6%예요. 글리포세이트는 지금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아니라 보조제, 아주반트라고 하는데 얘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독성작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식약청에 가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검출한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의 조사에 하면 글리포세이트 섭취량에 대해서 쭉 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푸드 앤드 케미컬 톡시컬러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쭉 나와 있고요. 유럽의 조사에 하면 그 기준량, 허용 섭취량의 대략 유럽인들은 17%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글리포세이트를. 그런데 미국은 유럽보다 3배 정도 수치가 높다. 그러면 대략 한 3배 높으면 50% 내지 60% 되겠죠. 그런데 미국보다 한국인이 더 수치가 높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글리포세이트만 그런 거고 보조제 아주반트들과 결합하면 그 독성은 예측할 수가 없다. 아까 오로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성작용은 수천 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0.3인데 미국은 1.75, 거의 5배네요. 3배가 아니라. 지표수 농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유튜브에 이 선생님께서 이거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리포세이트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더 설명을 드리면 글리포세이트에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화된 거는 HPLC MS라는 거예요. HPLC는 별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기 한 100명 세워놓고 띵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씬한 녀석과 뚱뚱한 녀석 중에 누가 빨리 뛸까요? 날씬한 녀석이 빨리 뛰겠죠? 그죠? 뚱뚱한 녀석은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그 원리로 글리포세이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옮기고 몇 분 후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면 시료를 똑같이 돌려가지고 그 시간대에 검출하면 그게 글리포세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크가 나타나면 적분,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용량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MS가 하는 것은 커다란 분자를 쪼개가지고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글리포세이트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분석 회사들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검출은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기 회사들이 팔려고 아주 분석 방법을 아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용산에 사는데 그 용산에 좀 비싼 아파트가 25억 정도 한대요. 글리포세이트 이거 하면은 4억 정도면 사요.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이민을 가시는 게 현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글리포세이트에 관련 인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요. 이 관심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